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바이든 당선인이 정권 인수 작업에 본격 착수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불복을 이어가고 있죠. 네, 뿐만 아닙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인사권까지 행사하면서 정권 인수에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당선인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게 코로나19 극복이지 않습니까? 네. 첫 정책을 발표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바이든 당선인이 밤사이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승리 선언 이후 이틀 만이었는데요. 12만 명에 이르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그리고 24만 명에 이르는 누적 사망자 현황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광범위하고 신속한 진단검사, 밀접 접촉자 추적, 위험군에 대한 우선적인 백신 공급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력한 백신 후보물질 개발에 진전이 있었다며 조만간 미 식품의약국 FDA의 철저한 검증과 승인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에 대한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주려면 이 절차는 과학에 근거해야 하고 완전히 투명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향후 백신이 나오면 최대한 많은 미국민에게 무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will spare no effort to turn this pandemic around once we're sworn in January 20th. To get our kids back to school safely, our businesses growing, and our economy running at full speed again, and to get an approved vaccine manufactured and distributed as quickly as possible to as many Americans as possible, free of charge. 네, 바이든 당선인은 또 모두가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도 마스크 착용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A mask is not a political statement, but it is a good way to start pulling the country together. I want to be very clear. 네, 조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태스크포스도 발족을 시켰는데 어떤 네. 사람들로 구성이 됐습니까? 네,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발표했습니다. 네. TF는 3인 공동의장 체제로 구성됐는데요. 먼저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중보건서비스단장을 역임한 비베크 머시 박사입니다. 다음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식품의약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캐슬러 박사입니다. 캐슬러 박사는 에볼라와 지카 바이러스 등의 신종 감염병을 다룬 경력이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예일대학의 마셀라 누제즈 스미스 박사도 공동의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 TF에는 이게 특히나 눈길을 끄는 인물이 있다고 하는데 누굽니까? 네, 바로 릭 브라이트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국장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한직으로 밀려난 뒤 사직한 인물입니다. 앞서 브라이트는 지난 5월 내부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추진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사용을 허용하라는 정치적 압력에 저항했다가 좌천됐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브라이트 전 국장이 새롭게 구성된 TF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이 소송존을 예고한 데 이어서 또 이번에는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해임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이 소식도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에 트위터를 통해 알렸는데요. 네. 에스퍼 국방장관이 해임됐고 크리스토퍼 밀러 대테러센터 국장이 대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즉각 효령이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 민감한 시기에 국방장관을 교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얘기해왔지만 끝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한 셈입니다. 예. 저는 트위터로 회고했다는 것 자체도 조금 정서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에스퍼 장관의 경질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에스퍼 장관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지 않는 이 예스맨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래서 예스퍼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는데요. 예. 지난 6월 인종차별 시위에 군을 동원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행보를 보여서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이어 7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옹호해온 남부연합기의 군내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그때부터 경질설이 여러 차례 거론이 돼 왔습니다. 예. 에스퍼 장관의 경질은 앞으로 정권 예고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의 취임식이 내년 1월 2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이제 2달 남짓 남았는데요. 이 기간에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눈엣가시에 갔던 인사들을 줄줄이 해임하는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에스퍼 장관 다음으로는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에 소송전과 관련한 여론몰이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이 소송전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여는 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고요. 미국 언론을 통해 전해진 내용입니다. 대규모 유세 형식을 다시 살려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선 승패를 결정지은 최대 경합주죠. 펜실베이니아에서만 최소 2만 1,000명이 사망한 상태인데도 투표했다는 주장 등을 내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집회에 나설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같은 여론몰이 집회를 강력히 권고한 게 맞사위죠. 제러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 그리고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 또 스캠프 선임 고문 제이슨 밀러 등이라고 전했는데요. 앞서 사위 쿠시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고 승복할 것을 권고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예. 이번에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는 승복해야 한다, 소송전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차하면서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기류도 포착되는 모습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